네, 화제의 인물, 화제의 소식을 전하는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요즘 쉽사리 잘 해결되지 않는 일자리난 그리고 또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이어지면서 여기저기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모신 분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백세 인재개발특임본부의 백은순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자세한 이야기 오늘 들려주실 텐데요.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2012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입니다. 평생학습 박람회는 생소하고 제가 처음 듣는 건데 어떤 취재 행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아까 뭐 오늘 수능일인데요. 네. 사실 모든 학습이 뭐 수능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 뭐 100세까지 사는데 수능이라는 게 십몇 세 진짜 끝나는데 네. 그래서 학습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이 그쵸. 계속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 평생학습 박람회는 정말 평생학습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학습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떤지를 서로 좀 전시를 한번 해주시고 그 전시물을 좀 보고 그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정보도 얻고 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고요. 특히 이번에 주제가 일과 학습이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따로, 일 따로의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일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제로 특별히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네. 평생학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박람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지금 참석을 합니다. 광역 16개 광역시들이 전부 하고요. 그 광역시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정말 어떠한 평생학습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 전시를 해주십니다. 또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다양한 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애들은 어떻게 일과 학습을 연결시킬 것인지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중장년층은 어떻게 하는지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뭐 다문화 가정은 어떻게 하는지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전시들이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국제학술대회에서 그럼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 일과 학습을 어떻게 병행을 하는지 또 국내 학술대회들도 있고요. 또 학습의 결과물들을 이제 책 같은 걸 샀으면 그냥 집에다 놔두지 마시고 그걸 들고 와서 또 다른 사람하고 서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뭐 저기 할머니네 1학년이라는 문화 영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들이 어떻게 글을 배우는지 그렇게 돼서 어떻게 삶이 즐거워지는지 이런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요. 또 전국에 굉장히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했던 작품 전시를 하기도 하고 사례 발표를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무슨 공연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재미있게 또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어떤 즐기실 수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가 정말 뭐 그야말로 볼거리가 풍성하네요.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있고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많네요. 그런데요, 그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서 이 평생학습의 중요성 뭐 더할 나위가 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평생학습이 왜 필요한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오늘 특히 수능일이니까 옛날같이 한 40대 우리가 뭐 정말 평균 수명이 40대다 그러면 수능까지 대학 입학 시험까지 공부하고 그걸로 써먹고 옛날 같았으면 이제는 이제 또 그렇죠. 옛날에 뭐 진시황도 40대에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근데 그렇게 됐으면은 굳이 저희가 평생학습이란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인생이 좀 뭐 80세다, 100세다 금방 다가오잖아요. 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수능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졸업이야. 이렇게 해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 또 과학기술의 변화라든지 뭐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뭐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못 쓰면 엄청 불편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하니까 그것도 좀 적응을 또 해야 되고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배우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은 또 손주랑 대화도 안 됩니다. 아들하고 같이 대화도 못 나누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특별히 자기가 신경 써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오셨을 때 한글을 모른다. 그럼 그런 것도 좀 가르쳐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다문화 사회라든지 또 글자 모르신 분들에게 저희가 또 특별히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평생학습을 한다. 이런 거에 앞서서 평생학습을 하면 상당히 즐겁다. 이거를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평생학습하는 이유가 그거를 함으로써 본인이 삶이 즐겁고 행복해지고 이러니까 평생학습을 하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요. 네. 평생학습이라는 게 삶의 즐거움도 주고 예. 또 경제적으로 또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 또 사회 통합의 기능도 하고 이런 것이 평생학습의 필요성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예. 아무리 강조해도 예.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즐거움까지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평생학습인 예, 것 같은데. 배워야죠.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평생학습을 일단은 어느 정도 양적인 한번 측면에서 보죠. 양쪽으로, 그걸 저희들이 소위 평생학습 참여율이라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OECD 평균을 보면 한 4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못 미쳐요. 몇 프로죠? 예, 우리가 한 32.4% 이렇게 나오는데요. 약간씩은 늘고 있지만 근데 또 북구나 저기 구라파 쪽에 저희가 굉장히 삶의 질이 좋다고 하는 그 북구 쪽에 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쪽은 거의 70% 가까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또 어떻게 말하면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나라들이 국민이 행복도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괜찮게 살고 있거든요. 또 요번에 뭐 유럽에 그 재정 위기 왔지만 그 남쪽 유럽들 스페인이나 이탈리 이게 또 유난히 또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더라고요. 많이 다르군요. 예, 많이 네. 달라요. 유럽 국가 중에서도. 그래서 평생학습 참여율이 예. 좀 더 높아지는 게 국민들도 행복해질 것이고 네. 또 경제적으로도 좋고 한데 우리는 아직은 조금 그래요. OECD 평균에 못 미쳐서 아쉽고 여기에 대한 좀 전폭적인 네. 좀 지원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또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뭐 사실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예, 그 뭐 접근 방법을 저희들이 하나의 소개해주는 예로서 2012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평생학습을 보다 주민들이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일단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또 가까이 계신 뭐 본인들이 찾아가기 쉬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뭐 각종의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학자문행 기관들도 있고 원격 교육 시설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뜻이 있는 곳에 저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이 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문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똑똑똑. 예, 똑똑똑 하고 두드리면 답신이 올 것입니다. 네. 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뭐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것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또 평생학습관도 만들고 있고 또 여러분이 가장 쉽게 뭐 접할 수 있는 거는 근처에 있는 뭐 여성센터라든지 문화센터 아니면 옛날에 동사무소라 그랬죠. 예. 뭐 그런 데서도 전부 다 바뀌어서 주민자치센터로 주민센터. 예. 만들어서 평생학습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회사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을 통해서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 다 예, 나오니까요. 네, 일단은 검색을 예. 또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이것이 굉장히 처음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세요. 네, 어려울 맞아요. 수밖에 없죠. 네. 우리가 원래 좀 낯선 데 가면 좀 뭔가가 좀 익숙치 않잖아요. 잠깐만 용기를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고 네. 정보를 얻으시고 그럼 굉장히 좋은 게 있다라고 깨닫게 되시면 그 다음에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처음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한 가지는 예. 처음 배웠던 분들이 나중에는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어서 여러 가지 그렇죠. 교육을 받으시는 예.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평생학습을 하게 되면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조금 전에 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일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지자체별로 그 평생학습의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쭤보시는 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나 이런 게 들어가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단선형이에요. 초등학교 단선형? 졸업하면은 중학교 가고 중학교 하면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하면 뭐 대학 이런 식으로 쭉 단선형이고 예.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없는데 성인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아까 뭐 웨딩 플래너를 하고 싶다든지 나는 이런 분야에서 뭐
뭐 문화 해설사가 되고 싶다든지 나는 자원봉사 쪽을 한번 하고 싶다든지 굉장히 다른 욕구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에 맞춰서 본인들이 한번 학습 설계를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학습 설계를 평생학습 계좌자라는 걸 또 치시면 본인들이 학습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결과들을 자신들이 또 누적도 시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뭐 지자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또 이건 나의 삶의 주인공은 나니까 본인들이 그 결과를 좀 기록을 하시고 그 기록물을 보고 아 나는 이런 분야를 많이 했지만 다른 분야는 좀 적게 했네. 내가 아니면 나는 이쪽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이거가 있구나라고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길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양한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얼마만큼 능동적이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길이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 교육의 분야도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죠? 예, 평생 교육의 분야가 평생이라는 말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정말로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법상에서는 지금 6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6가지 분야로 그냥 저희들이 쉽게 접한다면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글을 알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글을 안다는 게 꼭 가나다라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문해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하여튼 중학 수준 정도가 지금 학력이 없으면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하다고 보는데 그런 한 인구도 한 577만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들을 위해서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문해 교육, 글자를 읽고 기본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교육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학력 보완 교육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반드시 대학 가고 이것이 또 그렇게 옳은 길도 아니고 또 뭐 유럽 보면 그렇게 대학 진학률이 높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일단 취업하시고 선취업하시다가 다시 또 본인이 원할 때 아 지금 내가 이제 대학 공부가 좀 필요해 라고 할 때는 다시 또 들어가셔서 뭐 대학 수업도 받고 그럴 경우에 또 학력을 다시 또 보완할 수 있는 학력 보완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교육도 있고 또 뭐 문화예술 교육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6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아무래도 평생학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요. 우수 사례라던가 롤모델이 될 만한 분이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지 소개를 또 해주실까요? 우수 사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노년사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를 들어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느 기관에 가서 마술 같은 걸 배우신 분이 있어요. 그 마술을 배워서 그 마술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없었지요. 근데 어떤 양로원에서 우리들한테 공연을 해달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이 거기 가서 공연을 했어요. 그 할아버지들이 공연하고 나서는 굉장히 누가 박수 쳐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아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사나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용기를 얻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술 공부를 더 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뭐 고아원에 가서 또 자원봉사들도 해주시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주부님들이 또 어떤 걸 배워서 그다음에 또 직업을 얻으신 분들도 많고 지역의 특산물과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쪽 분야에 대한 거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평생교육 박람회 이거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언제 진행이 됩니까? 요번에 하는 거 평생학습 박람회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에서 진행됩니다. 대전무역센터하고 DCC에서 열리고 있고요. 여기에 그 진행하는 거는 23일부터 25일이고 거기에 가시면 정말로 다양한 전시와 그다음에 활동들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평생학습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으셔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평생 교육에 대해서, 평생 학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 뭐 박람회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뭐 하고 계신 분들,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평생 교육이든 평생 학습이든 간에 이거를 뭐 수능 시험 보듯이 억지로 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 끝난 다음에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면 삶이 얼마나 좀 무료하고 의미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독수리 같은 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 부리를 다시 바위에다 쪄서 그 어렵게 바위에다 쪼고 나면은 다시 부리가 다시 만들어져서 네. 다시 비상에서 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나의 삶이 즐거워지고 정말 내 삶을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문을 똑똑 두드리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을 네. 두드리면 거기에 또 답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평생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평생 교육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해주신 본부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2부에서 다양한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목요일인 만큼 창업에 대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CEO 스토리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2부도 역시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멀리 가지 마시고요. 리모컨 얼음해 주시고요. 채널 고정. 고정.